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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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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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니공법 이상원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합격의 10분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우리가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각각의 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를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군자에는 이행강제금이 좀 약간 출제가 안 되는 편이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조만간 또 이행강제금의 출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일단 부동산 공법에서의 이행강제금은요. 건축법하고 농지법에서만 보통 언급이 되어져요. 우리가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보통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걸 뭘 잘못해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반 사항이 많은 법률인 건축법과 농지법에 대해서는 뭐다? 반복하여 부과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반복하여 부과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건축법은 얼마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복해 부과를 하게 되고 농지법은 얼마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복해서 부과하게 되는가라는 걸 구분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건축법의 이행강제금도 농지법의 이행강제금도 그동안 개정이 꽤 많이 됐거든요. 하기 때문에 좀 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한 5년 전부터 반복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면은요, 이게 또 두 문제가 한 개씩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농지법과 건축법에 나오는 이행 강제금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테마 정리할 때 14번째 테마로 각 법의 이행 강제금 정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일단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다? 건축법에 나오는 이행 강제금,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용음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도 이행강제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원래 국토계획법에 있던 건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죠. 중개사법으로. 그건 중개사법에서 배우시고, 우리 공법의 이행강제금은 두 군데, 뭐다? 건축법의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배우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위반 사항이 많은 법이 뭐냐면 건축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물 건축이 이루어질 때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뭐하죠?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용적률을 초과한다거나 건폐율을 초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법한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다? 이런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옛날에 과태료 벌금밖에 조문이 없을 때에는요, 반복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말 건요. 일단 건폐 용적률 초과,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라고 한다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해줘요. 그럼 곱해줘가지고 산출되어지는 이행강제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출되어지는 이행강제금에 뭐다?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 100%를 부과하고요.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는 산출된 강제금의 90%, 그 다음에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는 뭐다? 산출된 강제금의 80%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된 강제금의 7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 용, 건, 신, 100, 90, 80, 70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과거에는 그 산출된 강제금에 대한 요율을 큰 거부터 작은 거로 배열하셔가 한 번 나왔는데요. 그때 나오고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허, 용, 건, 신, 100, 90, 80, 70 시작. 허, 용, 건, 신, 100, 90, 80, 70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율이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심각한 위반이 되어지고요. 그 이외의 기타 위반은 뭐가 된다?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산출된 강제금에 또 요율이 있는 것이고요. 허, 용, 건, 신, 100, 90, 80, 70이죠. 그리고 그 이태원 사건도 뭐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위반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문들이 신설되게 됐었죠. 이행강제금의 가중. 그래서 부과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중하는 게 100분의 100이니까 원래 금액에다가 그만큼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따블인 거죠. 근데 이제 표현 방식이 가중하는 거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부과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 원래 부과금액의 그만큼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바를 가중하고 그 이유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가중을 지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100분의 50이었는데 100분의 100범위. 가중하는 게 100분의 100. 알겠습니까? 그 부분 하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감경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거예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들인 거예요. 보통 우리 주거용 건축물들은 아무래도 서민용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85 이하일 때 2분의 1 범위 내 감경하는 거였는데 85였던 거를 60으로 강화했어요. 그렇죠?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2분의 1 범위 내 깎아주던 것들을 60 이하일 때로 깎아주는 거니까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개정된 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의 조치를 좀 더 강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강제금의 가중 감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뭐 이의 신청 가한다고 한다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계고에 대한 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강제금은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계고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부과 횟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요.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이행강제금 중에 가장 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년에 2회 이내 부과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조그만 건축물들은 총 부과 횟수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 반복 부과한다는 조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면서 이 지문도 이제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연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특례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틀려요.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 횟수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 반복 부과할 수 있다? X. 말이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2회 부과면요. 5년이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총 부과 횟수 5회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완화죠. 근데 과거에는 연면적 작은 거에 주거용 건축물에 특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특례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거죠. 그리고 뭐 납부하지 않았으면 뭐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 따라 징수하게 돼 있고요. 이거 자주 나오죠.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되면 이거 잘 나오죠.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뭐다 징수해야 한다. 이건 어느 이행 강제금을 가도 좌우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항상 나오는 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이행하면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강제금을 철회한다고 이해한다거나 취소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왜?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위법은 완성됐거든요.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즘은 건축법에 가도 농지법에 가도 중개사법에 가도 똑같으니까 한 방에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농지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뭘 얘기하는지 볼까요? 이 농지법의 이행강제금도 한동안 그 농지 위반 사항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강화된 부분이 강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일단 이래요. 하나 물어보죠. 우리가 농지법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체험 영농이라는 거를 위해서 농지라는 것을 소유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말 체험 영농의 농지를 예외적으로 소유할 때 탈법질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어떤 개발의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럼 주말 체험 영농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치고 농지를 사는 거죠. 그리고 개발 이익을 먹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체험을 한다고 농지를 사놓고 연말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말 체험한다고 농지를 사고 연말 체험했다면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1년 내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먹으면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처분 명령을 받고도 매수 청구도 없이 농지를 팔지 않는다면 이제 매년 1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용하는 농지의 목적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농지에 이용 의무를 부과하지만 농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 의무 안 지키면 처분 명령을 하게 되고 매수 청구 중인 것도 아닌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처분 명령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행 강제금의 여기 농지법의 부과 비율이요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뭐냐? 봐봐요. 이행하지 않았으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25%. 뭐라고요? 감정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세금 부과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 더 높은 가액의 25%에 뭐다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여러 가지 위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 공시지가의 일정 프로테이지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감정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라는 걸로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뭐다 평가했다면 그럴 수도 있도록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죠. 한번 나와야죠. 한 번 더. 감정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 이행강제금. 여기 왼쪽에 건축법의 부과 방식과 다르니까 구분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의 이의신청은 좌측처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니고 여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보통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솔직히 뭐 너무 깊은 내용은 뭐하지만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보통 과태료형이라고 하고요. 과태료는 대표적인 소송사건이 아니에요. 비송사건이고요. 그리고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보통 과징금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좌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같은 강제금이어도. 그리고 뭐 문서개고는 마찬가지고 여기는 왼쪽은 1년에 2회 이내지만 여기는 매년 1회 부과한다는 점 차이점 꼭 구분해서 정리해 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은 둘 다 이행강제금인데 조금 성격은 달라요. 농지법의 강제금은 과태료형이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여기는 과징금형이라 소송도 가능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 마찬가지 뭐 새로운 강제금 이행하면 부과 역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는 건 좌우 모두 같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됐건 농지법이나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모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행강제금 잘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합격의 10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오마카세 특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